비명이 들렸습니다. 전용기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기그룹의 한서진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부어올랐고 목에는 두드러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 서동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의 목을 살피더니 찔렀습니다. 회장의 목 아래로 펜이 들어갔어요. 기내에 비명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서울 강남구 한기타워. 김도윤은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6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여기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28세였어요. 키는 178cm, 단정한 얼굴에 짧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새로 산 정장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할부로 산 옷이었죠. 아직 카드값도 다 갚지 못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경비원이 도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경호팀 신입 출근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아, 신입이시구나. 지하 2층으로 가세요. 경호팀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그냥 경호 일이야.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소방특수구조대원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윤과 팀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어요. 건물 잔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후임 소방관 정우진이 소리쳤어요. 25살, 입사 1년 차였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청년이었어요. 도윤은 우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철근에 눌려 있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남자를 끌어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출혈이 심했어요. 도윤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혈을 하고 기도를 확보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건물이 다시 흔들렸어요. 2차 붕괴였습니다. 도윤 선배, 위험해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도윤은 남자의 응급처치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콰르르릉.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선배,
우진이 도윤을 밀쳤어요. 도윤은 옆으로 굴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과직. 철근이 우진을 덮쳤습니다. 우진아. 도윤이 소리쳤어요. 우진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진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도윤은 다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우진이 작게 말했어요.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도윤이 소리쳤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윤 소방관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우진 소방관이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는 현장 판단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우진을 죽였다는 것을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선배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은 소방직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맡아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요. 공사장 노동자, 경비원, 택배기사. 하지만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호직 채용 공고를 봤어요. 전직 소방관, 군필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경호도 결국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그렇게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 2층 경호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무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진태식입니다. 경호팀 팀장이에요. 김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인사했어요. 진태식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소방관 출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만뒀어? 진태식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진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는 한기그룹이야. 대한민국 10대 기업이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라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망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진태식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저기 책상이 내 자리야. 일단 매뉴얼부터 읽어. 회장님 일정표도 숙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은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입을 보고 싶어 하신대. 진태식이 말했어요. 지금요? 그래. 올라가.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어요. 최상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가 도윤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였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회장이었어요. 59세, 하지만 5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짧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신입 경호원이구나. 한서진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도윤입니다. 도윤이 인사했어요. 한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소방관 출신이라고 들었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만뒀지?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과거는 묻지 않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해줘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해야 해.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있어. 유럽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지. 너도 동행해. 네.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제가 신입인데. 신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경호팀 인원이 필요해. 한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준비 잘해.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출장이라니. 벌써?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그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윤은 정신없이 보냈어요. 회장의 일정을 외우고 경호 매뉴얼을 숙지하고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진태식 팀장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참았어요. 묵묵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장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공항 VIP 전용 터미널. 도윤아, 왔구나. 진태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긴장 풀지 마. 회장님은 완벽을 원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이어 다른 팀원들도 도착했습니다. 경호원 3명, 비서 2명,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서진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 한 남자가 따라왔어요. 서동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동규는 56세였어요.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서동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고하네. 한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서동규는 한기그룹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한서진 회장의 아버지 시절부터 일했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일 처리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장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회장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동규는 체크리스트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권, 서류, 회의 자료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기내식도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멀리서 서동규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모든 것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전용기로 향했습니다. 활주로에 하얀 비행기가 서 있었어요. 기체 옆면에는 한기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기 1호 회장 전용기였어요. 도윤은 처음 보는 전용기에 놀랐습니다. 크고 화려했어요. 계단을 올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일반 비행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쪽에는 회장 전용 공간이 있었어요. 넓은 가죽 소파, 책상, 그리고 작은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회의실이 있었고 뒤쪽에는 일반 좌석들이 있었어요. 신입, 너는 뒤쪽에 앉아. 진태식이 말했어요. 도윤은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전용 공간으로 들어갔고 서동규는 그 옆 좌석에 앉았어요. 임원들은 회의실에 앉았고 경호원들은 뒤쪽에 분산해서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 최연서입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연서는 도윤을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출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하셨겠어요.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최연서는 앞으로 가서 다른 승객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 도윤은 우연히 앞쪽을 봤습니다. 서동규가 일어나 갤리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승무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동규는 기내식 카트 옆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메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메뉴를 확인하나? 도윤은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30년 경력담대. 회장님을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동규는 승무원에게 뭔가 말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답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전 7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기내에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기 1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도 1만 미터로 상승 중이며 약 12시간 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연서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연서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도윤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최연서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긴장 많이 되셨죠? 조금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전용기 타는 게 떨리더라고요. 편하게 계세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최연서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평온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연서와 다른 승무원이 갤리에서 식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기내에 퍼졌습니다. 서동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갤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었어요.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와 연어구이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샐러드, 빵, 그리고 디저트가 함께 나왔어요. 디저트는 티라미수였습니다. 작은 유리컵에 담긴 부드러운 케이크였어요. 한서진 회장은 전용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규는 그 옆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최연서가 회장에게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디저트입니다. 고마워. 한서진은 서류를 보면서 디저트를 받았어요. 티라미수였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한서진은 포크를 들었습니다. 티라미수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했어요. 가볍게 목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먹었어요. 이번에는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한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만져봤어요. 뭔가 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레르기였습니다. 한서진 회장의 손이 목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문질렀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서동규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어요. 한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목에 두드러기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눈이 부어올랐어요. 회장님, 이번에는 서동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한서진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쿵!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서동규의 비명이 기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서진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태식 팀장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도윤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최연서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계속 부어올랐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최연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승무원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피펜이 어디 있지? 에피펜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응급 처치하기 위한 자동 주사 장치예요. 최연서가 다른 승무원에게 소리쳤어요. 응급 키트에 있어요. 다른 승무원이 황급히 응급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에피펜을 꺼내려는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진태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동규는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모셔온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서동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최연서가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회장님 상태가.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동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는 회장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버티세요. 곧 착륙할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었어요.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회장, 떨리는 승무원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의사가 없는 상황.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회장 옆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진 한서진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에는 두드러기가 가득했습니다. 호흡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눈앞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년 전 2021년 6월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사람, 피를 흘리는 남자, 그리고 후임 정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피가 입가에 묻은 우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감기는 눈,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못한 사람, 자신이 죽게 만든 사람. 우진아, 도윤의 입에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우진이 아니라 한서진 회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자신이 살려야 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면 또 죽을 사람. 도윤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안 돼.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망쳐온 순간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쥐는 순간, 실패하면 죽는 순간,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연서가 도윤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소방관 출신이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죠?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태식 팀장이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넌 소방관이었잖아. 응급처치 배웠잖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할 수 없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진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최연서는 회장의 맥을 짚어봤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에피펜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교육받았지만 실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승무원이 도와주려 했지만 그 승무원도 떨고 있었어요. 기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아무도 못해? 빨리 뭐라도 해야지. 회장님이 죽으면 어떡해? 소리들이 귀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한서진 회장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부어올랐고 피부는 청백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서는 에피펜을 회장의 허벅지에 찔렀어요.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에피펜은 초기 대응용이었어요. 이미 증상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기도가 막히고 있었어요. 목이 부어올라 공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필요했어요. 기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서동규는 회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회장, 떨리는 승무원,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의사가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나라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하면 또 죽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죽는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서 또 죽으면?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어요. 살려야 해. 못해. 내가 해야 해. 나는 못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였어요. 선배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도윤은 멈췄어요. 우진이는 원망하지 않았어. 그날 우진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자신을 구하려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나는 도망쳤어. 우진이를 살리지 못한 게 무서워서.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또 도망치면 회장을 받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한서진 회장의 얼굴은 이제 청백색이었어요. 호흡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어요. 최연서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혀 있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태식은 기장실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착륙 가능합니까? 현재 위치상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2시간입니다. 기장의 대답이 들렸어요. 2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할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3년 전 그날의 기억뿐이었어요. 우진의 얼굴, 피가 흐르는 모습, 감기는 눈,
선배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진은 웃고 있었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배님,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우진이 말했어요. 선배님은 할 수 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내에는 의사가 없었고 이 시간 안에 착륙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자신뿐이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진태식이 물었어요. 할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도윤은 회장 옆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의 목을 살폈어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어요. 에피펜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도를 직접 확보해야 했어요. 윤상갑상막 절개술, 목 아래 부분을 절개해서 직접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응급처치였습니다. 도윤은 소방관 시절 배웠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지급받은 펜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도윤은 만년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펜촉을 빼냈어요. 조심스럽게 돌려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잉크통을 빼냈어요. 잉크가 손에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빈 원통만 남았어요. 임시 기도관이었습니다. 최연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진정해야 해.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동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너 미쳤어? 회장님 목에 칼을 댄다고? 서동규가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잘못하면 회장님 죽어. 서동규는 도윤을 밀쳐냈습니다. 도윤이 뒤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위험한 거 아니야? 서동규는 회장을 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다립시다. 곧 착륙할 겁니다. 이 시간만 버티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것을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판단해? 내가 의사야? 서동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서동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방특수구조대 출신입니다.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랑 실전은 달라. 내가 실수하면 책임질 거야? 서동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때 최연서가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장님은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서동규가 최연서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너도 미쳤구나. 만약 잘못되면 저는 도윤 씨를 믿을래요. 최연서가 도윤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윤 씨 해주세요. 제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태식 팀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서 실장님 비켜주십시오. 저도 도윤을 믿겠습니다. 서동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언가 더. 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서동규는 억지로 물러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목을 다시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갑상연골 아래, 윤상연골 위. 정확한 위치였어요. 최연서가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소독약이랑 깨끗한 천 있나요? 최연서는 황급히 응급키트를 가져왔어요.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소독약으로 만년필을 닦았어요. 그리고 회장의 목 부분도 소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배님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어요. 우진아, 지켜봐줘. 도윤은 펜촉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었어요. 작지만 절개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에 손을 댔어요.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펜촉을 목에 갖다 댔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한 번의 기회뿐이었어요. 잘못하면 회장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죽어요. 지금이야. 도윤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펜촉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어요. 피가 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최연서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기관을 찾아야 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얕아도 안 됐어요. 손끝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야. 기관이었어요. 도윤은 펜촉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조금 넓혔어요. 피가 더 흘렀습니다. 최연서가 거즈로 피를 닦아냈어요. 펜통 주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최연서가 분해한 만년필통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절개 부위에 삽입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넣었습니다. 펜통이 기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임시 기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쉭!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호흡이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최연서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맥을 짚었어요. 약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회장을 살렸어요.
최연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태식 팀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도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진이를 살리지 못한 뒤로 처음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우진아, 나 해냈어. 서동규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서동규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안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30년을 모셔온 회장이 살아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안도? 걱정? 아니면 다른 무언가?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긴급 착륙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입니다. 약 4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어요. 도윤은 회장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팬통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어요. 회장의 호흡은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의 부기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최연서가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팬통 때문에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연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공기는 들어가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4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회장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피부색, 모든 것을 체크했어요. 40분 후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중국 의료진이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한 응급처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상갑상막절개. 완벽해요. 한 의사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저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대단합니다. 생명을 구했어요. 의사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의료진은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로 이송했어요. 도윤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하기로 했어요. 서동규도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베이징 협화병원 중환자실. 한서진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응급처치가 완벽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중국 의사가 말했어요. 통역이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언제 의식을 회복할까요? 진태식이 물었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날 겁니다. 지금은 쇼크로 인한 피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절개한 부위였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도윤은 손을 바라봤어요. 떨림은 멈췄지만 손가락 사이사이에 아직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분해할 때 묻은 잉크였어요. 최연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창백해요. 최연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봐요. 당연하죠. 사람 목에 칼을 댄 건데요. 최연서는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마셔요. 몸 좀 녹이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윤 씨, 최연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연서 씨가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 건 도윤 씨잖아요. 최연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고요. 그래도 했잖아요. 그건, 도윤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그룹 본사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비행기에서 쓰러졌대. 심각한 거야? 아나필락시스 쇼크래. 거의 죽을 뻔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퍼졌어요. 신입 경호원이 무리하게 응급처치를 했대. 신입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게. 목을 직접 절개했다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살렸잖아. 그 친구 아니었으면 회장님 죽었을 거야. 맞아. 용감한 거지. 회사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호텔. 도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우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진은 웃고 있었어요. 선배님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라고 했지. 그런데 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생각했어요. 회장의 알레르기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소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내식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간 걸까요? 실수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내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디저트 식판, 티라미수가 담긴 유리컵, 그리고 라벨. 도윤은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잠깐 본 장면이었습니다. 식판 옆에 붙어 있던 라벨.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도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고 당시에는 회장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라벨이었어요. 임시 라벨이었던 것 같은데. 하얀 스티커에 손으로 쓴 글씨. 인쇄된 정식 라벨이 아니었습니다. 왜 임시 라벨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실수였을 거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병원으로 갔어요.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진태식 팀장이 서 있었어요. 도윤 왔구나. 회장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 곧 깨어나실 거래. 다행입니다. 진태식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도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진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진태식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소방관을 그만둔 이유. 대충 짐작은가. 하지만 어제 내가 보여준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최연서를 만났습니다. 도윤 씨, 여기 앉아요. 최연서가 손짓했어요. 도윤은 마주 앉았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최연서가 물었어요. 잘 못 잤어요. 저도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서. 최연서는 커피를 마셨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서 씨, 어제 기내식 말인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회장님께 드린 디저트, 티라미수요? 기억나죠? 제가 직접 드렸으니까. 최연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연서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급히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식판 라벨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요. 라벨이요? 최연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임시 라벨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고 보니 최연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기내식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떻게요? 보통은 스카이델리 업체 식판을 쓰거든요. 한기그룹 전용기 전속 업체예요. 근데 그날은 다른 업체 식판이었어요.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업체요? 네.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평소 안 쓰던 곳이었어요. 왜 바뀐 건가요? 모르겠어요. 출발 전날 갑자기 통보받았거든요. 기내식 공급업체가 변경됐다고. 최연서는 커피를 내려놨어요.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갑자기.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지시한 건지 아세요? 글쎄요. 아마 비서실에서 한 것 같은데. 비서실. 서동규. 도윤은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왜 갑자기 업체를 바꾼 거지?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시 라벨. 갑자기 바뀐 기내식 업체. 그리고 회장의 알레르기 쇼크. 우연일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단순한 실수, 불운한 사고. 하지만 도윤은 소방관 시절 많은 사고를 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고처럼 보이는 것이 사고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요.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도윤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어요. 그는 신입 경호원일 뿐이었습니다. 권한도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진태식 팀장? 아니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도윤은 결심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처리해. 그 목소리는 서동규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벽 뒤에 섰어요. 파일 정리는 내가 돌아가서 할게.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서동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쪽에도 연락 잘해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야 해. 통화가 끝났어요. 서동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봤습니다. 서동규가 지나갔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파일을 정리한다는 거지? 왜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 도윤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서동규의 전화 통화, 파일 정리, 조용히 넘어가야 해.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한 사고 처리일 수도 있어.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업체, 임시 라벨, 그리고 이 전화 통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어. 도윤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어요. 자신은 신입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때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아란, 감사실 팀장이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교육 때 잠깐 소개받았었어요. 감사실이라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죠? 신입 경호원이 감사실 팀장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해보자. 도윤은 결심했어요. 그날 밤 베이징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은 할 수 있어요. 선배님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옳은 일을 해야 해. 회장을 살렸습니다. 이제 진실도 밝혀야 했어요. 만약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도윤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3일 후 한기그룹 일행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서진 회장은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안정을 찾았어요. 의사들은 일주일 정도 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야지 회사 일을 할 수 있으니 중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 결국 의료진과 함께 귀국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회장의 경우는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박아란 감사실 팀장. 그녀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날까요? 저녁 무렵 도윤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회장은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태식 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저를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생명의 은인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진태식이 미소 지었어요. 내일 오전에 회장님 병실로 가봐.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긴장되었어요. 회장을 다시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먼저 감사실 팀장을 만나야 해. 그날 밤 도윤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어요.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감사실, 박아란 팀장,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내선 번호와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낼까? 아니요. 너무 흔적이 남았습니다. 전화를 할까? 그것도 위험했어요. 누가 들을지 몰랐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연서였어요. 여보세요, 연서 씨. 도윤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최연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최연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그 라벨이요.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실수가 없거든요. 스카이델리 업체는 정말 꼼꼼해요. 특히 알레르기 관련해서는요. 최연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근데 그날 쓴 업체는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골트푸드라는 곳이래요. 그쪽은 관리가 좀 허술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연서 씨, 혹시 그 업체 정보 있어요? 있긴 한데. 왜요? 혹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최연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윤 씨, 혹시 뭔가 조사하시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연서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최연서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업체 정보, 기내식 변경 통보 공문, 그리고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봤어요. 디저트 식판이었습니다. 티라미수가 담긴 유리컵, 그리고 옆에 붙은 라벨. 도윤이 기억하던 그 라벨이었어요. 하얀 스티커에 손으로 쓴 글씨, 알레르기 물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콩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거짓 표기.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문도 확인했어요.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통보. 날짜는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이었어요. 서동규.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한기타워 15층으로 올라갔어요. 감사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연서가 보내준 자료를 담았어요. 감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자.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벽에는 서류 가득한 캐비닛이 놓여 있었어요. 한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아란이었어요. 33세,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누구세요? 경호팀 김도윤입니다. 아, 비행기에서 회장님을 살린 그 경호원? 박아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 들었어요. 대단하던데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아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었어요. 혹시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아란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가죠.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도윤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비행기 사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아란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뜻이죠? 증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도윤은 최연서에게 받은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기내식 업체, 임시 라벨, 거짓 표기, 그리고 서동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박아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온 거군요. 네. 감사실이라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박아라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증거가 약하네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박아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박아라는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사진, 공문, 업체 정보.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업체 변경이 출발 이틀 전. 박아란이 중얼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보통은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해요. 식재료 준비도 있고 안전 검수도 있고. 박아라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승인 결제 라인을 볼까요?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기내식 업체 변경 신청서. 신청자 서동규 비서실장. 날짜 출발 이틀 전. 승인자 서동규 비서실장. 박아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신청자와 승인자가 같네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당연하죠. 보통은 신청자와 승인자가 달라야 해요. 견제와 균형이니까. 박아라는 다른 파일을 열어봤어요. 게다가 회장님 승인도 없네요. 회장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기내식은 회장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당연히 회장님 승인이 있어야 하죠.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나오고 있어. 박아라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골트푸드 업체. 그녀는 업체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평가 기록이 있네요. 화면에 평가표가 떴어요. 위생 C등급, 안전관리 D등급, 알레르기 대응 D등급. 최악이네요. 박아란이 혀를 찼어요. 이런 업체를 왜 선택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걸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파일 접근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누가 어떤 파일을 언제 열어봤는지 기록이 남아요. 박아라는 다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회장님 의료 기록 파일.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박아라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해외 출장 3일 전 밤 11시에 서동규 비서실장이 회장님의 알레르기 정보를 열어봤네요. 박아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야. 박아란은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정리해 볼까요? 그녀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첫째, 서동규가 출발 3일 전 밤에 회장님 알레르기 정보를 몰래 확인했어요. 둘째, 출발 이틀 전에 갑자기 기내식 업체를 평가가 최악인 곳으로 바꿨어요. 셋째, 그 업체는 알레르기 관리가 엉망이에요. 넷째, 결과적으로 회장님은 알레르기 쇼크로 거의 사망할 뻔했어요. 박아라는 도윤을 봤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계획된 거예요. 박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아란이 입을 열었어요. 왜죠? 왜 서동규가 회장님을 해치려 한 거죠? 모르겠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박아라는 생각에 잠겼어요. 재무 관련일 수도 있겠네요.
재무요? 비서실장이 회장을 해치려 한다면 보통은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무 범죄를 숨기려는 경우가 많아요. 박아라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가 재무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박아라는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감사실 팀장으로서 그녀에게는 모든 재무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어요. 최근 5년간 비서실 지출 내역. 화면에 복잡한 표가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아란의 눈은 빠르게 데이터를 스캔했어요. 이상한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지출이 너무 많아요. 비서실 예산의 150%를 쓰고 있네요. 예산을 초과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기록이 없어요. 박아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가짜 거래처들이 있네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하지만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요. 박아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횡령이에요.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요? 대충 계산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요. 박아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횡령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아란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록도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최근 임원회의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 한 달 전 회의록이네요. 한서진 회장님이 다음 달부터 비서실 포함 전 부서 재무보고를 직접 검토하겠다고 적혀 있네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동규는 한 달 후면 횡령이 들통날 상황이었어요. 박아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장부를 보시면 가짜 거래처들이 다 드러나죠. 숨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동규는 10년 넘게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회장이 재무보고를 직접 보겠다고 하자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제거하려 한 거였어요. 기내식을 조작해서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고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 한 거였습니다. 이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인 미수예요. 그리고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박아란이 덧붙였어요.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박아란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도윤 씨, 당신이 회장님을 살렸어요. 아시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서동규의 계획은 성공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이 물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박아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해야죠. 그날 오후 박아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접근 로그, 재무 기록, 거래 내역, 업체 변경 공문. 모든 것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하나는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서동규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을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증거를 없애려 할 수도 있었어요. 박아라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동규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증거만 없애면 돼. 서동규는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골트푸드 업체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입을 막으라고 했어요. 돈도 줬습니다. 파일 접근 로그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감사실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박아란.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감사실 팀장. 까다로운 여자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서동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한편 도윤은 진태식 팀장과 저녁을 먹었어요. 팀장이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도윤, 요즘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 진태식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비행기 일 때문에? 도윤은 망설였어요. 진태식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진태식은 도윤을 믿고 있었어요. 도윤, 내가 뭘 하든 내가 지지해 줄게.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진태식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알아.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틀 후 VIP 병실. 한서진 회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의 붕대는 이미 제거되었고 얼굴의 부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어요. 회복 속도가 빨랐거든요. 역시 강인하신 분이에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그런데 왜? 알레르기 정보는 극비였어요. 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식도 항상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요. 실수였을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박아란 감사실 팀장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해. 박아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아란 씨. 그런데 무슨 일로? 박아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보고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관한 건입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아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죠? 박아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서진은 박아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박아란은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자료. 출발 3일 전밤 11시 42분. 누군가 회장님의 의료기록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화면 캡처를 보여줬어요. 서동규가? 네. 비서실장님께서 회장님 알레르기 정보를 몰래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료. 그리고 출발 이틀 전 갑자기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업체 변경 공문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승인했어요. 회장님 승인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 변경된 업체는 골트푸드라는 곳인데요. 평가 기록을 보여줬어요. 평가가 최악인 업체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관리가 엉망이에요. 네 번째 자료.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박아라는 재무 기록을 펼쳤어요. 서동규 비서실장은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한서진은 숨을 삼켰어요. 수십억? 네.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어요. 박아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 달 전에 직접 재무보고를 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서동규 실장은 공포에 빠졌을 겁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박아라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한서진은 말없이 자료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동규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돈을 훔쳤고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정말, 정말 확실해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박아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을 함께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 죽이려 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아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후 한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동규를 불러요.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후 3시 서동규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실장님,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무슨 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시래요. 서동규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서동규는 서류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야, 증거를 다 없앴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서동규는 안도했어요. 역시 괜찮은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서동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병실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서진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박아란이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동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앉아요, 동규 씨. 한서진이 말했어요. 서동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한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동규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왜 기내식 업체를 바꿨어요? 그 질문에 서동규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내식? 업체요? 네. 스카이델리에서 골트푸드로요. 아, 그거요. 그건 서동규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가격이 더 저렴해서 바꿨습니다. 한서진이 파일을 펼쳤어요. 여기 보면 골트푸드가 오히려 20%더 비싼데요? 서동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한서진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의료기록 접근 로그였습니다. 왜 밤 11시에 내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했어요? 서동규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건 회장님 건강을 확인하려고. 거짓말 마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나를 죽이려 했죠? 네. 서동규가 놀란 척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회장님을... 증거가 다 있어요. 박아란이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접근 로그, 업체 변경 공문, 평가 기록, 그리고 재무 조작 파일. 10년간 수십억 원을 횡령했어요. 회장님이 재무 보고를 직접 보시려 하자 발각될까 두려워 회장님을 제거하려 한 거죠. 서동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서동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내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관리가 엉망인 업체로 바꿨어요. 땅콩 성분이 섞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던 거죠?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만해요. 한서진이 소리쳤어요. 30년을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날 죽이려 했다고. 서동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했습니다. 한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돈 때문입니다. 서동규가 고개를 떨궜어요. 10년 전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강남 상가를 샀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폭락했어요.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반토막 났죠.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었어요. 서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동생을 믿었죠. 동생 사업도 실패한 거군요. 박아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네. 6개월 만에 파산했어요. 수십억 빚이 제게 왔습니다. 서동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행 빚, 동생 빚,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친 거예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빌린다는 생각이었어요. 빚만 갚고 나중에 돌려놓으려고. 서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 손 떼니까 너무 쉬웠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예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동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명의 형사였어요. 박아란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서동규 씨,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서동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서동규는 끌려나가기 전 한서진을 봤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서동규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병실에는 한서진과 박아란만 남았어요. 한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회장님, 박아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한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요. 박아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한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아픈 거였군요. 한참 후 한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란 씨,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한서진은 박아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윤 씨가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저를 응급처치해준 그 신입, 김도윤 씨요?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아란 씨에게 알려주었나요? 네, 맞습니다. 도윤 씨를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를 걸어 회장 병실로 향했어요. 박아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진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도윤입니다. 한서진이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서. 한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동규의 범죄는 영원히 숨겨졌겠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도윤 씨, 당신이 소방관이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만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요. 응급처치에 실패해서 동료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웠구나.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네. 한서진은 도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살렸어요. 비행기에서 그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진실도 밝혔어요. 두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동규에게 배신당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기그룹 본사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동규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어요. 10년간 수십억 횡령, 회장 살해 시도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회사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서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기그룹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모였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서진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첫째, 서동규 전 비서실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감사실에서 전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동규와 연루된 모든 인물을 조사했어요. 박아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 7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징계 조치되었고 횡령액은 전액 회수 중입니다. 좋아요.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둘째, 한서진은 잠시 멈췄어요.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어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김도윤 씨입니다. 한서진이 소개했어요. 비행기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죠. 그리고 서동규의 범죄를 밝혀낸 분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도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원래 신입 경호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단순한 경호원 이상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로 김도윤 씨를 회장 개인 안전 책임관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마땅해요, 도윤 씨. 내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니까. 한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지켜줘요. 네, 감사합니다.
도윤은 깊게 인사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입경호원에서 회장 개인 안전 책임관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최연서를 만났어요. 축하해요, 도윤 씨. 최연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연서 씨. 회장님 개인 안전 책임관이라니 대단해요. 연서 씨 덕분입니다. 연서 씨가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용기를 낸 거죠. 최연서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행기 탈 일 있으면 제가 승무원으로 탑승할게요. 최연서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안전하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동규의 재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도윤도 있었어요. 서동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동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총 8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2025년 3월 한서진 회장을 살해하려 한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동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쾅,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서동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국립묘지였습니다. 정우진의 묘 앞에 섰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였습니다. 소방특수구조대 정우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진아, 나야. 오랜만이지?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안해. 3년 동안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 계속 자책하고 도망치고 숨기만 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는 거. 도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나 이제 다시 사람들을 지킬 거야. 너처럼 용감하게, 너처럼 책임감 있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고마워, 우진아.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묘지를 떠나며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현재의 고통.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3년 동안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상처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도윤처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